송창권 의원입니다. 양기철 기획조정실장님, 예,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문 꼭지를 순서를 바꾸려고 했다가 우리 의원님들 이 기초자치단체 관련한 부분에 말씀을 해서 저도 먼저 말씀드리고 예. 다른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편성에 대한 근거를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들 해요. 그런데 예산 편성의 근거에는 법률에서 반드시 하라면 해야 되겠고, 그러지 않고 이루어진 것들은 대부분 정책 공약이든지, 또는 과제를 선정해서, 아니면 또 이제 논의하에 만들어진 그 사업을 우리가 이제 시행을 해 나가는 것, 이것도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국정과제가 법령에 나와 있습니까? 법률에 나와 있어요. 법률이 없더라도 국민과의 약속이면 해야 되죠. 도지사의 공약한 것, 그거 간단치 않습니다. 공약 내놓고 당선됐는데 공약을 실천 안 하면 그거 되겠습니까? 하려고 엄청 노력을 해야죠. 그러다가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지만 그럼 평가받는 거죠. 그 공약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넣었다는데 도지사의 인기를 위해서 뭐 한다. 이런 발언하면 안 돼요. 제가 정치인인데 제가 공약이 있어요. 이를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해요. 그런데 무슨 근거에서 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는 정치인 자세가 아니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기초자치 출범 부분은 민생 8기의 도민들과의 약속이기도 하고 그걸 이행하기 위해서 도와 의회가 공동으로 조례에 근거한 행정위를 통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도출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미 도민들께서 힘을 실어주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린 1년의 과정을 거쳐서 무려 40억 가까이 육박되는 그런 예산을 거금을 투입을 했습니다. 이미 투입을 했어요. 그죠? 마무리 단계가 지금 주민투표에 대한 절박한 요구를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계 와가지고 다시 제일 오차 범위가 제일 크고 신뢰성이 낮은 여론조사를 해서 그 결론을 내겠다. 이게 올바른 입장인지 난 그걸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여론조사가 불신이 되기 때문에 뭐 이게 지역마다 다를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있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수기형 공론화를 거쳐서 돈 많이 들이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것도 부족하니 우리가 그 사군, 시군 폐지할 때도 주민투표를 거쳤기 때문에 주민의 분명하고 불가역적인 명확한 뜻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일 명확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주민투표이기 때문에 돈 많이 들여서 해보겠다. 폐지할 때도 그렇게 했으니 다시 설치해도 그렇게 해보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법안만으로도 가능한 건데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충분히 낼 수 있으니까요. 가능하죠. 그런데 분명한 주민 뜻을 확인해서 그거에 맞는 법안을 만들어내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주민투표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주민투표의 결과가 나왔어요. 나와서 2개가 돈지 3개가 돈지 뭐 찬반이 있겠죠. 그때 가서는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겠죠. 찬반을 운동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 결과가 나왔어요. 3개가 아니고 부결됐습니다. 3개가. 그런데 3개를 고집한다. 있을 수 있겠습니까? 법안을?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3개가 찬성됐어요. 그런데 2개를 고집해요. 선출직인 국회의원이 도대체 주민 뜻이 확인이 되는데 그거를 고집을 하면서 2개를 할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국회의원 그만둬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게 선출직 우리 공직자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민생과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을 하는 이 주제가 매우 민생과 관련되어 있는 이 기초자치단체 이 문제를 최종적으로 주민의 뜻을 확인해서 그 뜻에 맞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점점 마지막 데드라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8월 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까지 좀 해주세요. 마음을 모아서 애타게 행안부에다가 국정에다가 얘기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는 어떻습니까? 예, 송창원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 도정에서는 감사한 마음입니다. 사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초자치단체 출범 부분은 도와 의회가 지금까지 한 목소리에서 추진해 왔고 공통의 목소리를 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도 통과시켰거든요. 예, 지금 필요한 부분은 정부 특히 행안부에서가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투표에 대한 결정을 해주셔서 저희가 주민투표를 통해서
도민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은요 전 세계에서도 몇 안 되는 매우 중앙집권 국가입니다. 독재 국가라든지 공산국가 아닌 그 다음을 말한다면 지독한 중앙집권 국가예요. 제가 평소에 자치분권 활동을 하고 국가균형 발전에 관련해서 나름대로 이제 제 활동도 하고 활동가로서 활동도 했는데 주민의 뜻을 확인하는 주민 투표를 해보고 싶습니다 하는 것을 중앙정부의 허락을 받아서 해야 되고 행안부 장관이 그 요구를 해야 할 수 있다는 이 제도가 얼마나 이 지방 정치인으로서 무력감을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말해 연방국가다 그러면 스테이트, 지방 정부잖아요. 우린 지방자치단체, 무슨 단체입니까 우리가 원래대로 하자면 그러지 않습니까? 권한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매우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근데 이것을 한 목소리를 내서 이왕 막바지 다다랐으니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고요. 혹이나 이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한 추경 예산 이 부분이 만약에 이것이 제외된다면 아 너희들은 안 해도 되겠구나. 그렇게 절박하지 않구나. 요구가 그렇게 크지 않네. 이런 잘못된 시그널을 보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예산 반영 부분도 사실 그러한 연장선에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어려운 민생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가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민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너무 지나친 비화인지는 모르지만은 이 문제로 해서 우리 매우 무슨 뭐 15년 이상을 이제 이거 협의하고 있어요. 종지부를 찍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초가 세 개로 나눠지면 민생이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거든요. 매우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게 이겁니다. 단순한 제도의 개선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매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도지사는 이제 공약을 내놓고 좀 했기 때문에 당선도 됐고 했으니 해야 되고요. 또 우리 의회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주당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지금 이 예산이 매우 중요한 중점적인 정책이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서 저는 이거 지켜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 이것이 잘 안 이루어지면 우리 의원총회를 열어서라도 좀 이게 민주당이 안으로 이게 다른 얘기들이 중구난방으로 되지 않도록 지금 우리 모습 보니까 지금 이 주민투표 관련해서 여러 가지 흩어지고 있는데요. 전 그렇게 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우리 민주당의 뭐 원내대표단도 있고 그러니까 같이 논의 나눠서 좀 진행을 해보려고 그런 생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그 국정과제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네.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지금 다 아시는 내용처럼 우리 이 기초자치대 관련해서는 도민들이 전혀 모름, 무관심 돼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 20%까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나머지 80%에서 그러면 이거를 기초단체를 이뤄볼 것인지 아닌지 이 생각에 논란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걸 합시다. 기초단체 설치를 합시다. 안 합시다. 또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아까 8 남아있는 데서 2대 6으로 또 나눠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6 중에서도 60% 중에서도 다시 2개가 좋습니다. 3개가 좋습니다. 나눠지겠죠. 그 중에서 이제 3개가 제일 많이 나왔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것도 지금 이번에 주민투표를 해서 찬반이 있었겠지만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2026년 7월 1일부터 시작합시다. 아니면 그 시기를 조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년 7월 1일부터 시작합시다. 이게 또 논란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과정 속에서 아닙니다. 중간 속에서라도 실시합시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세계 안에 대한 비율이 높질 않아요. 객관적으로 봐도 높질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율로 보더라도 그러면 약화된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이거는 이미 공론화를 거쳐서 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약하게 보이고 지금으로서는 흐름이 좀 바뀌어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지라도 책임감 있게 나가야 됩니다. 전 그게 우리 공직자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장님 발언 듣고 저의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새 정부의 그 의지가 표출된 부분이 다음 주에 예정된 국정과제 대국민 보고를 통해서 이 부분이 반영되는지를 확인하게 되면 정부의 의지가 확인되게 되고 지금까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행안부가 주민투표를 결정하는 부분도 가시적으로 그 부분이 눈에 보일 것으로 빨리 해주면 한마디만 하고 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이제 금반언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왔다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예, 양기철입니다.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하성룡 의원께서 소규모 주민 수건 사업 관련해서 읍면동 예산이 얼마나 삭감됐다 그러죠? 총괄적으로. 제주시 서귀포시 해서 33억 정도씩 해서 60억 정도가 지금 삭감된 걸로 60억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성룡 의원님이 얘기하면 됐겠네. 보니까 서귀포 안덕면이 2억 6,500이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예. 혹시 보고 계십니까? 예, 내용 중에? 예. 또 그리고 뭐 대정에서 1억 9,700, 남원읍 1억 8천, 서귀포 표선 1억 2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특히 이거 장기간 공사 중단된 거는 조금 전에 우리 이남근 의원도 말씀하셨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특이하게도 전년도 집행률 한번 봤습니다. 소규모 수건 사업 관련해서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습니까? 24년도 읍면동 소규모 주민 수건 사업 관련해서 혹시 누구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제가 말씀드릴까요? 제주 서귀포 합쳐가지고 98.7%의 집행률을 보입니다. 이거는 제주도 평균 90%의 집행률을 보이는데 대단한 수치입니다. 여기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주민수건사 관련은 의원들이 많이 반영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는 거를 삭감해서 물론 민생경제 필요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앞으로 편성할 때는 여기에 피해보는 건 다 읍면동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했던 게 맨 처음 제가 우리 행사에 와가지고 할 때도 읍면동 삭감시키고 이번 삭감에서 올라왔는데 여기는 아주 좋아요. 집행률들이 뭐 돈이 없어서 못 쓰는 데입니다. 다른 데 비해서 훨씬 더 98점이라는 집행률을 보이는 데가 43개 읍면동에 이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삭감해 버리니까 읍면동에 맥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오래된 뭐 도로 포장이라든지 뭐 소규모 또 뭐 길을 만약에 뭐 만든다는 건 아니면은 여러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좀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위원장님 말씀 뭐 충분히 어떤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다만 이제 워낙 그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낙찰 차액 중심으로 해서 나름대로 세출 효율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읍면동인 경우에도 저희가 협조를 구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금액들이 모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금액으로 산출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혹시나 내년에 또 이제 뭐 추경도 있을 건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제고할 필요가 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읍면동이 이렇게 움직여야 네. 제주시 서귀포시에 있고 도가 있는 건데 이런 것에 좀 제고해 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주민 참여 예산제 관련은 누가 담당하시는 건가요? 주로 이제 여기 오시기 전에 안전실장을 걸쳤고 사무처장 걸쳤고 주요 그럼에도 행정 개편 관련은 수년 동안 이렇게 진행된 사항들이고 네. 맞죠? 예. 그래서 제가 행정 개편 관련해가 조금 몇 가지 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2년 동안 뭐 전문가 토론회, 도민경청회 그리고 수기형 토론회를 개최를 해서 하는 과정이 있고 또 하나는 도민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네. 어떤 내용에 4번 했어요.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 혹시 아니면 우리 행정 개편 우리 네, 네, 강민철 우리 단장님이 좀 네. 기초자치단체 설치준비단장 강민철입니다. 네 번의 토로 여론조사는 이제 예를 들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찬성하십니까, 필요하십니까 여부를 물은 부분, 그 다음 구역에 대한 부분, 그 다음 계층 모양에 대한 부분 이런 형태의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번 토론하는데 평균 행정체제 개편 관련해서 도민 여론조사를 한 겁니다. 예, 찬성이 평균 58.3%, 맞습니다. 평균 4개 잡을 때 반대가 18.5%, 예, 그리고 모름이 23.3% 이렇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이렇게 이걸 근거로 해서 지사님께서는 행계위의 권고에 따라 가지고 3개의 시로 이렇게 추진을 합니다. 동제주, 서제주, 서귀포시.
그래서 전년도 7월 달에 지사님과 이상범 의장님이 이제 정부에다가 건의를 하죠.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8월까지는 지사님께서도 이거에 대해서 마무리하겠다, 종지부 찍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과정이고 한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혹시 대통령 공약 사항 중에도 행정 개편 관련이 들어 있습니다. 예. 지금 국정과제에 지금 혹시나 진행되어 있고 들어갔습니까? 혹시 그 확인할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정보를 알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조심스러워하고 있고 어쨌든 그런 부분이 이제 다음 주면 대국민 공개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는 국정기획위원회에 지사님께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님도 만나셨고 박수현 국토균형성장발전위원회 위원장님도 만나셨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분과위원님들도 만나셨고 도민운동본부에서는 정치행정 분과위원장님과 분과위원님도 같이 만나는 자리에서 공론화를 통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필요성을 설명을 드린 바도 있고 그리고 저도 개별적으로 수차례 전문위원들을 통해서 중앙 공약으로 반영된 만큼 국정과제에 반드시 반영이 돼서 지난 15년 동안 끌어온 우리 도민의 염원을 이번엔 새 정부에서 반드시 이거를 풀어주셔야 된다. 이런 걸 강력히 건의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의 제주도정이 제1안입니다. 안이라는 거는 이제 이걸로 이제 가는 거죠. 세 개의 기초 시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하는 과정에서의 역할들이 굉장히 조금 분분하거든요. 그래서 도정에서는 이거 중심을 잡고 가야 될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어요. 오늘이 이제 9일이지 않습니까? 8월 말까지 뭐 이제 20일 남았는데 주말 빼면은 그렇게 해봐야 2주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국정과제 관련해가지고 위원회 관련해서도 지금 접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우리 세 분의 국회의원도 계시고 합니다. 예. 다 제주도 훌륭한 국회의원들이 가시는데 이게 어느 게 먼저의 순서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도민들, 도정, 도의회도 그렇고 이걸 모르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은 이게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뭐 2개의 안도 있고 3개의 안도 있고 또 의장님의 말씀도 계시고 해서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수경 토론을 거쳐가지고 이 3개 안을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이 혹시나 실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흔들림 없이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거를 놓쳐버리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실장님, 이 예산 관련도 한번 제가 봤는데요. 그런데 전년 24년도에 25년도 예산 편성할 때 우리가 기초자치단체 관련해서 24억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예. 그런데 집행률을 보니까 20% 채 안 돼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우리는 상임위 예결에서는 기초자치단체가 설치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아무 삭감 안 하고 보내드렸는데 지금 집행률 20%가 안 된다는 거 혹시 확인됐습니까? 그 부분은 앞서 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기초자치단체 출범 부분이 주민투표 이루어진 시기가 뭐 정부 상황에서 딜레이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먼저 추진하기 어려운 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 일정보다 지금 딜레이되는 부분 때문에 집행률이 낮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거는 이제 변명이 불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다시 또 198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이걸 가져가지고 지금 전년도에 잡은 것도 지금 상반기에 잡은 것도 편성을 못하고 집행을 못하는데 후반기에 지금 198억의 집행을 하겠다는 얘기는 이게 행정의 어떠한 뭐 실수는 아니겠지만은 이 추진의 과정에서 우리가 상임위에서 볼 때는 의지들이 있는가 지사님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전체가 이걸 합심해서 이런 과정들은 행정개편 관련은 우도정, 원도정 때도 10여 년 동안 해왔던 과정들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송창곤도 말씀했지만 종지부 찍을 때 왔어요. 그래야 도민들이 덜 피곤한 겁니다. 우왕좌해보면 안 된다 이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과 더불어서 이걸 확실히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도민들이 볼 때에도 이렇게 도정의 의지가 이렇구나 이런 거를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있다 그런 부분인데 한 말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기초자치단체 출범 관련된 도의 의지는 뭐 이미
주민투표를 저희가 도와 의회가 공동으로